마지막 평범한 밤. 함흥의 1월은 잔인했다. 영하 28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였다. 그러나 제3기계 공장 2층 작업장은 달랐다. 24시간 돌아가는 용광로 덕분에 이곳만은 언제나 뜨거웠다. 땀과 기름 냄새, 그리고 쇠가 녹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류철수는 작업대 앞에서 설계도를 펼쳤다. 28세, 함흥기계대학을 졸업하고 이 공장에 배치된 지 6년째였다. 그는 유난히 꼼꼼했다. 도면 하나를 볼 때도 3번씩 확인했고 치수 하나 틀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를 까다로운 놈이라고 불렀지만 부장은 그를 신뢰했다. 철수 동무, 이번 설계 검토는 자네가 맡아주게 해. 예, 부장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부장이 건넨 도면 뭉치를 받아들고 철수는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신형 공작기계 부품 도면이었다. 복잡한 기어, 구조와 정밀한 치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새벽 1시. 공장은 고요했다. 야간 당직조 3명만 남아 있었다. 용광로의 불빛이 천장에 붉게 일렁였다. 철수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도면을 들여다봤다. 숫자들이 빽빽했다. 그는 연필로 메모를 적었다. 기어 직경 오차 0.02 초과 재검토 필요. 그때였다. 부장이 다가왔다. 철수 동무, 이 도면 복사 좀 해주게 해. 예. 복사요? 응, 상부의 보고용으로 한 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철수는 도면을 들고 복사실로 향했다. 낡은 복사기가 덜컹거리며 종이를 뱉어냈다. 1장, 2장, 3장. 총 12장의 도면이 복사됐다. 그는 원본과 복사본을 정리해 부장에게 돌려줬다. 수고했네. 아닙니다, 부장님. 그리고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요란했다. 철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다. 내일은 조금 일찍 들어가야겠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그는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설계도를 차곡차곡 개켜 서류함에 넣었다. 연필과 자를 제자리에 놓았다. 손전등을 껐다. 그리고 일어서려는 순간 삐익,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렸다. 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공장 전체에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뭐야? 화재 경보야? 동료 한 명이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보안 경보다. 전력 이상이다. 공장 문을 닫아. 누군가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쾅! 금속문이 폭발음과 함께 열렸다. 눈보라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다. 보이부 군인들. 검은 군복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총을 든 채 작업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엎드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그들의 군화가 철판 바닥을 짓밟았다. 쿵, 쿵, 쿵. 기계가 떨렸다. 아니, 사람들이 떨렸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무슨... 입 닥쳐. 한 군인이 소리쳤다. 그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면은 어디 있어? 도면이요? 신형 공작기계 설계도. 어디 있냐고. 철수의 시선이 자신의 작업대로 향했다. 서류함 위에 아직 한 장의 도면이 놓여 있었다. 복사하고 남은 원본이었다. 군인이 그것을 발견했다. 저기다. 가져와. 한 명이 달려가 도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불빛 아래 비춰봤다. 맞습니다.
대위 동지, 이겁니다. 대위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도면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도면을 복사한 건 누구야?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용광로의 불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묻는다. 도면을 복사한 건 누구냐고. 대위의 목소리가 작업장을 울렸다. 그때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류철수예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같은 조에서 일하던 김성호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 사람이 복사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새벽 1시쯤에. 순간 철수의 주변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보이부 군인들의 눈빛, 동료들의 두려움 섞인 시선, 그리고 대위의 차갑고 날카로운 응시. 내가 류철수냐? 대위가 천천히 다가왔다. 철수는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그렇습니다만. 왜 복사했지? 부장님이 시키셔서. 부장? 어느 부장? 장혁수 부장님입니다. 상부 보고용으로 한 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 대위가 소리쳤다. 장혁수 부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출장을 갔어. 그가 너한테 복사를 시킬 리가 없지.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닙니다. 부장님이 분명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 개머리판이 그의 뺨을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입안이 찢어지며 피가 터져나왔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이 새끼가 끝까지 발뺌을 하네. 대위가 냉소를 지으며 내려다봤다. 남조선 간첩놈들은 다 이래. 끝까지 부인하지. 간첩이요?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철수가 바닥에 엎드린 채 외쳤다. 저는 그저 부장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닥쳐. 또 한 대의 발길질이 그의 옆구리를 찼다. 숨이 막혔다. 철수는 바닥을 굴렀다. 차가운 철판이 뺨에 닿았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 위로 붉은 조명이 번쩍였다. 대위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다. 내부 간첩 색출 명령 제1호. 붉은 글씨로 찍힌 제목이 선명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은 봉쇄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전원을 연행한다. 조사 대상자요?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야간 당직조 전원이다. 지금 여기 있는 너희 7명 모두 연행한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저. 시끄러. 군인 하나가 그 동료의 머리를 총으로 내리쳤다. 그도 바닥에 쓰러졌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해.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쏴 죽인다. 대위가 권총을 뽑아들었다. 찰칵. 장전하는 소리가 작업장에 울렸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공포가 공기를 짓눌렀다. 철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다. 귀에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쾅, 쿵쾅, 쿵쾅. 일어나. 군인 하나가 철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트럭으로 옮겨. 예. 대위 동지. 철수는 2명의 군인에게 끌려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는 기침을 했고 피가 섞인 침이 눈 위에 떨어졌다. 붉은 점이 하얀 눈을 물들였다. 군용 트럭이 공장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낡은 GAG 트럭이었다. 뒤쪽 적재함에는 이미 2명이 실려 있었다. 다른 부서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철수는 그들 사이로 던져졌다. 바닥은 차가운 철판이었다. 움직이지 마. 도망치면 쏜다. 군인이 경고하고는 적재한 문을 닫았다. 쾅! 어둠이 내렸다. 좁은 공간에 7명이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으흑, 으흑. 조용히 해. 들린다. 미안해, 미안해. 철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덜컹덜컹.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소리가 뼈를 울렸다. 철수는 자루를 뒤집어 쓴 채 숨을 쉬었다. 자루 안은 답답했다. 숨을 쉴 때마다 자신의 숨결이 얼굴을 적셨다. 얼마나 달렸을까? 30분? 1시간?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트럭이 멈췄다. 문이 열렸다. 내려. 그들은 하나씩 끌려 내렸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발을 디뎠다. 콘크리트였다. 앞으로 걸어. 누군가 그의 등을 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계단이 나왔다. 1계단, 2계단, 3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냉기가 올라왔다. 지하는 더 추웠다. 습기가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멈춰. 철수는 멈췄다. 누군가 그의 머리에서 자루를 벗겼다. 갑자기 쏟아진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셨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조사실이었다. 3미터 사방의 좁은 방. 벽은 회색 시멘트였고 천장에는 형광등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가운데에는 나무 탁자와 의자 하나. 그리고 탁자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 한 잔. 앉아. 철수는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가 없는 딱딱한 나무 의자였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사관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이름 류철수입니다. 나이 28입니다. 직장 제3기계 공장 기술부입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다. 물 마셔. 철수는 탁자 위의 물을 바라봤다. 목은 말랐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왜 안 마셔? 괜찮습니다. 마시라고 했어.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상처를 자극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 도면. 조사관이 탁자 위에 도면 한 장을 펼쳤다. 철수가 복사했던 그 설계도였다. 이거 남조선에 넘겼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입니다. 저는 부장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장혁수 부장은 부인했어. 예. 그 사람은 내게 복사를 시킨 적 없다고 했어.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장님이. 너 같은 놈은 다 그렇게 말해.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까지 부인할 거야? 저는 정말. 좋아.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2명의 군인이 들어왔다. 데려가. 예. 동무. 철수는 다시 끌려나갔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조사실이 아니었다. 고문실이었다. 벽에는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얼룩들이 있었다. 비었다. 말라붙은 피였다.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 조사관이 뒤에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편해질 거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군인 하나가 철수를 벽으로 끌고 갔다.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면을 누구한테 넘겼어? 아무한테도 안 넘겼습니다. 좋아. 조사관이 손짓을 했다. 그러자 군인 하나가 큰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다. 물이 철벅거렸다. 얼음물이었다. 철수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제발. 군인이 그의 머리를 잡았다. 그리고 물통에 처박았다. 콱팡.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다. 숨이 막혔다. 철수는 발버둥쳤다. 물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기포만 부글부글 올라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머리가 빠져나왔다. 캬. 철수는 헐떡이며 숨을 쉬었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졌다. 말할래? 저는 콜로. 저는 정말 다시 물속으로. 이번에는 더 오래 버티지 못했다. 10초, 15초, 20초. 눈앞이 하얘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죽는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머리가 다시 나왔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물과 침을 토해냈다. 다음은 전기야. 조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전기 소리. 찌릿. 철수는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으아악.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1시간? 2시간? 고문이 끝났을 때 철수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감방으로 데려가. 그는 다시 끌려갔다. 감방은 2미터 사방의 작은 공간이었다. 시멘트 벽, 시멘트 바닥, 천장에는 작은 환기구 하나. 구석에는 양동이 하나. 화장실이었다.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온몸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철수야, 밥 먹었니?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어머니. 그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차가운 바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이 흘렀다. 하루에 한 번 옥수수죽 한 그릇이 들어왔다. 철수는 그것을 먹으며 버텼다. 고문은 계속됐다. 하루에 2번 조사실로 끌려갔다. 같은 질문. 도면을 누구한테 넘겼어? 같은 대답. 아무한테도 안 넘겼습니다. 같은 고문. 물, 전기, 때리기. 반복. 철수의 정신은 점점 흐려졌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졌다. 그는 가끔 환각을 봤다. 어머니가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철수야, 일어나. 어머니.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어느 날 면회 통보가 왔다. 류철수, 면회다. 면회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군인에게 끌려 면회실로 갔다. 철창 너머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70대 노인이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눈물로 젖은 눈.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야. 어머니가 철창에 손을 댔다. 철수도 손을 뻗었다. 하지만 철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아들아,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온몸이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철수야, 들어.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거. 그녀는 쪽지를 철창 틈으로 밀어 넣었다. 철수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감시하는 군인이 있었지만 그는 잠시 한눈을 팔고 있었다. 남조선에 있는 숙부가 방법을 찾고 있대. 살아야 해, 철수야. 숙부요? 응, 내 아버지 동생. 오래전에 월남한 사람. 철수는 몰랐다. 숙부가 남한에 있다는 것을. 숙부가 날 구해줄 수 있나요? 모르겠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 알겠니? 어머니, 약속해, 철수야. 죽지 마. 절대로. 예. 면회 끝. 군인이 소리쳤다. 어머니는 철창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철수야. 어머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철수는 끌려나갔다. 감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작은 종이었다. 펼쳐보니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철수야, 끝까지 부인하라. 그래야 가족이라도 산다. 숙부가 방법을 찾고 있다. 살아야 한다. 철수는 쪽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살아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까?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방 구석 하수구 뚜껑이 있었다. 쇠로 된 작은 뚜껑이었다. 그는 기어가서 하수구를 살폈다. 틈새로 냉기가 올라왔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로 나갈 수 있을까? 그는 손가락으로 뚜껑을 흔들었다. 나사가 4개 있었다. 녹슬어 있었지만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철수는 주변을 살폈다. 감시 카메라는 없었다. 문에 작은 창이 있었지만 군인들은 밤에는 순찰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그는 결심했다. 손가락으로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삐걱. 나사가 돌아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모든 나사가 풀렸다. 그는 뚜껑을 들어 올렸다. 쾅!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수는 숨을 멈췄다. 문 쪽을 바라봤다. 움직임은 없었다. 그는 다시 하수구를 들여다봤다.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물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철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하수구 속으로 다리를 넣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다. 그는 온몸을 밀어 넣었다. 좁았다. 어깨가 벽에 긁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내려갔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얼음장 같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앞을 더듬었다. 터널이 있었다. 그는 기어가기 시작했다. 몇 미터를 갔을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삐익. 탈주자다. 류철수가 탈주했다. 찾아라. 당장 찾아. 총성이 들렸다. 탕, 탕. 철수는 더 빨리 기어갔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터널 끝에 빛이 보였다. 강이었다. 압록강. 얼어붙은 강. 철수는 터널 밖으로 나왔다. 강둑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강으로 갔다. 총성. 탕, 탕, 탕. 총알이 옆을 스쳤다. 눈이 튀어올랐다. 철수는 강으로 뛰었다. 얼음 위를 걸었다. 미끄러웠다. 그는 넘어졌다. 무릎이 얼음에 부딪혔다. 통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계속 걸었다. 강 중앙을 향해.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가까웠다. 총알이 얼음을 뚫었다. 저 얼음에 금이 갔다. 철수는 발을 멈췄다. 발밑에서 소리가 들렸다. 쩌지직. 얼음이 깨지고 있었다. 안 돼.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얼음이 무너졌다. 콰르르릉. 철수는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그를 삼켰다. 그는 팔을 휘저었다. 수면으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물살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물속에서 눈을 떴다. 어둠뿐이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어딘가에서 빛이 보였다. 수면이었다. 그는 그곳을 향해 헤엄쳤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이 얼음을 만졌다. 그는 얼음을 깨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캬. 숨을 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다. 그는 얼음을 붙잡고 기어 올랐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움직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어갔다. 강 반대편을 향해 중국 쪽을. 총성이 점점 멀어졌다. 눈보라가 거세졌다. 시야가 가려졌다. 철수는 기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살기 위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 나아갔다. 어둠 속으로, 눈보라 속으로, 자유를 향해. 철수는 눈을 깜빡였다. 시야가 흐릿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깨어나셨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목이 뻐근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철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병원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병원이에요. 중국요? 네. 철수 씨, 강에서 구조됐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얼어붙은 강, 총성, 물속으로 빠진 것, 그리고 어둠.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사흘째입니다. 사흘.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살아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철수 씨, 저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여권은 없지만 신원 확인은 됐어요. 류철수, 함흥 출신, 제3기계 공장 기술자. 철수는 그를 바라봤다.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온 이유니까요. 남자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탈북 신청서예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류철수.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한 그의 이름이었다. 축하합니다. 철수 씨.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여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먼 나라의 말이었다. 철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병원에서 며칠을 더 보냈다. 의사들이 검사를 했다. 동상이 심합니다. 발가락 2개는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절단이요? 네. 조직이 괴사됐습니다. 철수는 발을 내려다봤다. 까맣게 변해 있었다. 괜찮습니다. 살았으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철수는 비행기에 올랐다. 생애 첫 비행이었다.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중국의 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차들이 막힘없이 달렸다. 신기하죠?
영사관 직원이 물었다. 네. 한국은 더 신기할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행 비행기였다. 철수는 처음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신발까지 벗어야 했다. 모든 게 낯설었다.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옆에는 중국인 여자가 앉았다. 그녀는 철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철수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굉음과 함께 기체가 흔들렸다. 철수는 손잡이를 꽉 쥐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창밖을 보자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 구름이 보였다. 하얀 구름. 끝없는 하늘. 아름답다. 그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전 알고 있어요. 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렀다. 철수는 벨트를 풀었다. 다리가 떨렸다. 공항 밖으로 나왔다. 겨울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북한의 추위와는 달랐다. 이 추위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시태그 또 다른 조사실. 류철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한 남자가 그를 안내했다. 정부 차량이었다. 검은색 세단. 철수는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양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보였다. 네온사인, 광고판,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여기가 한국이군요. 네. 놀랍죠? 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봤다. 회색 건물이었다. 여긴 어디죠? 국정원 조사센터입니다. 조사요? 네. 모든 탈북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또 조사. 또 신문. 차에서 내렸다. 건물은 높았다. 5층쯤 돼 보였다. 창문은 작았고 출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다. 신분증 확인합니다. 경비가 손을 내밀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탈북자 류철수 입소 예정자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철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넓었다. 하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경비원들. 엘리베이터로 가시죠.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나왔다. 길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벽은 흰색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한 방으로 안내받았다. 3m 사방의 방. 탁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카메라. 철수는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이 떨렸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녹음기를 켰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류철수 씨, 환영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는 김 과장입니다. 이쪽은 박 주임이고요. 그들은 앉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네. 당신은 함흥 제3기계 공장에서 일했죠? 네. 기술자였습니까? 네. 설계 검토 담당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6년입니다. 직속 상관은 누구였습니까? 장혁수 부장님입니다. 김 과장이 메모를 했다. 북한에서 도면 유출 사건이 있었죠?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누명입니다.
누명이라고요? 김 과장이 수첩을 넘겼다. 북한 보위부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신형 공작기계 도면을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그건 부장님 명령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누명이라는 증거도 없겠네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박 주임이 말했다. 철수 씨, 우리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북한이 보낸 공작원인지.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작원이요? 제가요? 모든 탈북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귓가를 때렸다. 북한 조사관도 똑같이 말했다. 너 같은 놈은 다 그렇게 말해.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계속됐다. 가족 관계를 말해보세요. 어머니 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없습니다. 친구들은 공장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세요. 철수는 이름들을 댔다. 김성호, 박민수, 이영철, 최동욱, 한상민. 모두가 그날 밤 함께 체포됐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죠?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까? 네. 저는 탈출했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 연락 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입니까? 네. 김 과장은 메모를 했다. 천천히, 꼼꼼하게. 철수는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왜 탈북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저는 간첩 누명을 썼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누명이라는 증거는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보위부는 당신을 체포했을까요?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 저를 희생양으로 쓴 것 같습니다. 누구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윗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추측이군요. 네. 김 과장은 수첩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수는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는 복도로 나왔다.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방이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철수는 침대에 앉았다. 방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하지만 감방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철조망이 보였다. 높은 담장, 경비초소, 여기도 감옥이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해시태그 악몽의 연속. 조사는 매일 계속됐다.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루에 2번. 같은 질문, 다른 표현. 도면 복사는 누가 시켰습니까? 부장님입니다. 증거는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면을 남조선에 넘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로커 한 명뿐입니다. 이름은요? 모릅니다.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락처는요?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머니가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브로커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요? 모릅니다.
조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질문은 점점 세밀해졌다. 공장에서 어떤 기계를 다뤘습니까? 선반, 밀링, 드릴링 머신입니다. 모델명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국제였습니까? 러시아제였습니까? 중국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복사한 도면은 어떤 기계였습니까? 신형 공작 기계입니다. 용도는요? 정밀 부품 가공용입니다. 군사용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네. 저는 단순히 설계 검토만 했습니다. 용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철수 씨,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이 협조하면 우리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김 과장은 펜을 놓았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는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지쳤다. 눈을 감았다. 그러자 악몽이 시작됐다. 고문대, 얼음물, 전기 소리, 으악.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숨이 막혔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그는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철수야, 살아있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네, 어머니. 살아있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사는 계속됐다. 어느 날 김 과장이 새로운 질문을 했다. 철수 씨, 혹시 북한에서 당신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포섭이요? 네. 정보기관이 당신을 공작원으로 만들려 했는지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럼 왜 당신을 간첩으로 몰았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실적을 올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요? 네. 보위부는 간첩을 잡아야 승진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잡아서 간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다는 건가요? 네. 김 과장은 메모를 했다. 조사가 끝나고 철수는 복도를 걸었다. 다른 탈북자들이 보였다. 그들도 같은 표정이었다. 지쳐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의심받고 있었다. 한 여자가 조사실에서 나왔다. 울고 있었다. 저는 진짜 탈북자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직원이 그녀를 달랬다. 진정하세요. 조사는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는 주저앉았다. 철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수는 알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의심받고 있었다. 모두가 증명해야 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다. 작은 공책이었다. 직원이 준 것이었다. 오늘로 조사 14일째. 매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니다를 증명하지?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펜을 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높은 건물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저게 자유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자유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해시태그 따뜻한 목소리. 어느 날 조사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김 과장이 아니었다. 여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 안녕하세요, 류철수 씨. 저는 정민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철수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국정원 심리치료사입니다. 심리치료사요? 네. 탈북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여긴 신문실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가 들을 차례예요. 그 말이 낯설었다. 들을 차례. 누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나? 북한에서는 고문만 있었다. 남한에서는 의심만 있었다. 뭘 들으시려고요? 당신 이야기요. 정민이 작은 보온병을 꺼내 2개의 컵에 차를 따랐다. 마셔요. 대추차예요. 철수는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맛있죠? 네. 철수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철수는 컵을 내려놓았다.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모든 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북한에서도 의심받았고 여기서도 의심받아요. 저는 어디서도 믿음을 받지 못합니다.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억울하군요. 네. 북한에서는 간첩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공작원일지 모른다고 하죠. 그래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탈출한 뒤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망쳤으니까. 정민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남은 게 잘못인가요? 그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정민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살기 위해. 그게 잘못일 리 없어요. 하지만 가족은 살아계실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당신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쳤다. 그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매일 악몽을 꿔요. 어떤 악몽이요? 고문당하는 꿈, 물에 빠지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자주 꾸나요? 매일이요. 정민은 메모를 했다. 그럼 오늘부터 함께 이야기해요. 당신의 악몽, 당신의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희망에 대해서. 희망이요? 네. 당신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날 이후 철수는 매일 정민을 만났다. 조사가 아니었다. 대화였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잠은 잘 잤어요? 악몽을 꿨지만 예전보단 덜했어요. 좋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민은 그에게 숨쉬기 연습을 가르쳤다. 불안할 때는 천천히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철수는 따라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어때요? 조금 편해졌어요. 그럼 매일 해요. 불안할 때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민이 물었다. 철수 씨,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뭘요? 여기 한국에서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일하고 싶어요. 어떤 일요? 기계술이요. 저는 기술자니까. 좋아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 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조사 중이잖아요. 곧 끝날 거예요. 정말요? 네. 당신은 통과할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정민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철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정민은 계속 그를 도왔다.
오늘은 좋은 기억을 이야기해봐요. 좋은 기억이요? 네. 어릴 때 행복했던 순간. 철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생일 때 옥수수 떡을 해주셨어요. 어땠어요? 달았어요. 정말 달았어요.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그 기억을 간직하세요.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좋은 꿈을 꿨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다. 따뜻한 국, 하얀 쌀밥,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철수야, 많이 먹어. 네, 어머니. 그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해시태그 창밖의 빛. 조사가 끝난 건 2달 후였다. 류철수 씨, 축하합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건넸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떨렸다. 대한민국 국민.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정착 교육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건물을 나왔다. 햇빛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새들이 날아갔다. 그는 크게 숨을 쉬었다. 자유다. 정민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축하해요, 철수 씨.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원에서도 잘하실 거예요. 네. 힘들면 연락하세요. 정민이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철수는 명함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했다. 정민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겨냈어요. 두 나라의 신문을 모두. 그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으러 가세요. 네. 철수는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정민이 손을 흔들었다. 철수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서울 시내를 달렸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모든 게 신기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차는 하나원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다. 정문에는 통일부 하나원이라는 간판이 있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렸다. 직원이 그를 맞았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창문.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멀리 보였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자동차들이 흘러갔다. 그 빛은 그에게 말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다. 철수는 창문에 기대어 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준 쪽지를 꺼냈다.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살아야 한다. 그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어머니, 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다. 깊은 잠이었다. 한국, 인천공항, 2015년 3월. 윤지가 내린다. 비행기에서 첫발, 자유의 땅, 어머니가 꿈꾼 땅. 가방을 든다. 무겁다. 어머니의 일기,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의 목걸이. 모두 들어있다. 입국장을 통과한다. 탈북자 신분, 특별심사. 오래 걸린다. 질문들. 언제 왔나? 어떻게 왔나? 가족은 대답한다.
하나씩 천천히 어머니 이야기도 한다. 10년 전 두만강에서 공무원이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기록한다. 도장을 찍는다. 통과. 문이 열린다.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 붐빈다. 시끄럽다. 하지만 자유롭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숨을 쉰다. 깊게. 자유의 공기. 지원센터로 간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3개월 교육. 한국 사회 적응. 방을 배정받는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하지만 충분하다. 자신만의 공간. 감시 없는 공간. 가방을 내려놓는다. 침대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산이 보인다. 나무들. 푸르다. 봄이 왔다. 눈물이 난다. 왜인지 모르게. 행복해서, 슬퍼서, 그리워서 모두 교육이 시작된다. 매일 아침 9시. 한국어, 표준어, 발음, 억양, 북한말이 남아있다. 고치려 노력한다. 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은행, 신용카드, 처음 듣는 것들. 어렵다. 하지만 배운다. 열심히. 법률, 권리, 의무, 투표, 자유. 말로만 듣던 것들. 이제 현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신세계. 손가락이 어색하다. 키보드, 마우스. 하지만 익숙해진다. 조금씩. 저녁. 혼자 있는 시간. 일기를 꺼낸다. 어머니 일기. 매일 읽는다. 한 페이지씩. 천천히. 글씨를 따라간다. 손가락으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귓가에. 윤지아. 엄마 목소리. 따뜻하다. 그립다. 목걸이를 만진다. 목에 건. 차갑다. 하지만 위로가 된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지켜보는 것 같다. 3개월이 지난다. 교육이 끝난다. 수료증을 받는다. 사회로 나간다. 서울. 작은 원룸. 지원금으로 얻은. 좁다. 하지만 내 집. 내 공간. 짐을 푼다. 많지 않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 물건들. 일기. 사진. 목걸이. 장부 사본. 소중하게 정리한다. 책장에. 서랍에.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전부니까. 일자리를 찾는다. 어렵다. 탈북자. 말투가 다르다. 경력이 없다. 거절당한다. 1번, 2번, 10번.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 생각.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작은 식당. 설거지. 청소. 단순 노동. 하지만 괜찮다. 돈을 번다. 정직하게. 자유롭게. 밤에 집에 돌아온다. 피곤하다. 하지만 뿌듯하다. 내 돈. 내 노동. 저녁을 먹는다. 혼자.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 북한 소식. 귀를 기울인다. 고향 소식. 가족 소식. 없다. 소식이 없다. 그게 더 불안하다. 주말. 교회에 간다. 탈북자 모임. 같은 처지 사람들. 서로 이야기한다. 어떻게 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꿈은 무엇인지. 윤지도 말한다. 어머니 이야기. 두만강 이야기. 일기 이야기. 사람들이 듣는다. 조용히. 눈물 흘리며. 고개 끄덕이며.
다들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잃어버린 가족, 헤어진 사람들, 그리운 고향, 함께 운다. 함께 위로한다. 함께 기도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른다. 윤지아, 네, 목사님, 자네 어머니 이야기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같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목사님이 설명한다. 인권단체, 탈북자 지원단체, 증언 모임, 간증 모임,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나? 윤지가 망설인다. 준비가 됐을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 생각. 어머니는 이걸 원했다. 진실을 세상에, 증언을, 고개를 끄덕인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모임, 작은 교회 지하, 20명 정도, 의자들, 동그랗게, 윤지가 앞에 선다. 떨린다. 다리가, 손이, 목소리가 심호흡한다. 시작한다. 제 이름은 윤지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 조용히, 진지하게. 어머니 이름은 리화순입니다. 2004년 2월 5일 두만강을 건너다 돌아가셨습니다. 목이 맨다. 참는다. 계속한다. 어머니는 무역 총국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누명을 쓰셨습니다. 외화 횡령. 하지만 어머니는 결백했습니다. 일기를 남기셨습니다. 암호로 진실을 가방에서 일기를 꺼낸다. 보여준다. 사람들이 본다. 놀란 표정. 이게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제 찾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를 펼친다. 떨리는 손으로 읽는다. 8월 3일. 오늘 나는 거짓 자백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 남긴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10월 3일. 장미가 다시 피었다. 하지만 뿌리는 썩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숨죽인다. 2월 5일. 윤지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자유로 간다. 진실과 함께 눈물이 흐른다. 멈출 수 없이 일기를 덮는다. 이게 제 어머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끝까지 싸우신, 진실을 남기신. 박수가 터진다. 뜨겁다. 사람들이 일어선다. 다가온다. 안아준다. 함께 운다. 고마워요. 이야기해줘서. 당신 어머니는 영웅이에요. 윤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 어머니는 영웅입니다. 소문이 퍼진다. 입소문. 언론이 관심을 갖는다. 신문, 방송, 인터뷰 요청. 많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해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위해. 작은 신문사. 기자가 온다. 원룸으로 노트북을 펼친다. 질문한다. 어머니 이야기, 탈북 과정, 일기 발견. 하나씩 대답한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기자가 받아 적는다. 열심히. 일기를 보여준다. 사진을 찍는다. 기사가 난다. 일주일 후. 제목. 두만강을 건넌 진실, 한 어머니의 일기. 사진과 함께. 일기 사진. 윤지 사진. 강 사진. 조회수가 오른다. 댓글이 달린다. 수백 개, 수천 개. 감동적이다. 눈물 난다. 존경한다. 응원한다. 윤지가 읽는다. 하나씩. 울면서, 웃으면서. 고맙다. 어머니. 사람들이 알아줘요.
당신 이야기를.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다. 큰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출연 요청. 긴장된다. TV. 많은 사람들이 본다. 하지만 승낙한다. 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녹화일. 방송국. 크다. 복잡하다. 사람들이 바쁘다. 대기실로 안내받는다. 앉는다. 기다린다. 떨린다. 손을 비빈다. 목걸이를 만진다. 어머니, 함께 해주세요. 문이 열린다. 스태프, 준비됐습니다. 나갑니다. 스튜디오, 박다. 조명, 카메라, 여러 대. 진행자가 일어선다. 악수한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마이크를 단다. 카운트다운. 셋, 둘, 하나. 방송 시작. 진행자가 소개한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탈북민 윤지 씨, 그리고 그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두만강을 건너다 세상을 떠난, 하지만 진실을 남긴 한 어머니의 용기입니다. 카메라가 윤지를 비춘다. 빨간 불. 오네요. 윤지 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긴장하시죠? 네. 조금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어머니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윤지가 숨을 쉰다. 시작한다. 어머니는 무역 총국에서 일하셨어요. 회계 담당. 15년 동안. 성실하게. 그런데 어느 날 외화가 사라졌어요. $3,000. 어머니가 훔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명을 쓰셨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거군요. 네. 비밀 일기. 암호로. 진실을 기록하신 거죠. 모든 거래, 모든 날짜, 모든 사람. 증거로. 일기를 보여줍니다. 윤지가 가방에서 꺼낸다. 카메라가 줌인한다. 낡은 공책, 누런 표지, 구겨진 모서리.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받는다. 이게 그 일기군요. 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신. 펼친다. 글씨들, 기호들. 이게 암호인가요? 네. 장미는 외화, 얼음은 강, 등불은 길. 놀랍네요. 이 작은 공책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담겨 있는지. 윤지가 눈물을 참는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잡는다. 진행자가 묻는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셨나요? 중국 공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10년 만에 유품을 찾았다고. 일기, 사진, 목걸이. 이 목걸이요. 손으로 만진다. 목에 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신. 카메라가 목걸이를 비춘다. 녹슬었다. 끊어졌다. 하지만 빛난다. 사랑의 빛.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 어머니께서 지금 곁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윤지가 눈물을 닦는다. 손등으로. 숨을 고른다. 말한다. 엄마, 찾았어요. 엄마가 남긴 것들. 진실, 용기, 사랑, 다 찾았어요. 목이 맨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도망이 아니었죠. 싸움이었죠. 저를 위한, 진실을 위한, 자유를 위한. 눈물이 흐른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엄마는 말씀하셨죠. 사람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찾는 거라고. 이제 이해해요. 엄마는 돌아가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저한테, 모든 탈북민들한테. 진실로 돌아가는 길, 자유로 돌아가는 길. 스튜디오가 조용하다.
진행자도 눈물을 닦는다. 스태프들도, 카메라맨도 모두. 윤지가 계속한다. 엄마, 저 이제 엄마 말을 세상에 전할게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싸울게요. 진실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이 길을 보여주셔서 사랑해요. 영원히. 방송이 끝난다. 박수. 스튜디오 전체. 뜨겁다. 진행자가 일어선다. 안아준다. 윤지를. 고마워요. 이야기해줘서. 당신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예요. 윤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 모두의. 방송이 나간다. 반응이 뜨겁다. 시청률. 높다. 댓글. 수만 개. 감동. 눈물. 존경. 응원. SNS에 퍼진다. 기사가 쏟아진다. 두만강의 영웅. 진실을 건넌 어머니. 일기로 남긴 사랑. 제목들. 윤지의 전화가 울린다. 쉬지 않고.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책 출판 제의. 많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1년이 지난다. 윤지는 바쁘다. 강연. 학교. 단체. 교회. 어디든 간다. 요청이 오면 어머니 이야기를 한다. 일기를 보여준다. 목걸이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듣는다. 감동받는다. 변화한다. 북한을 다르게 본다. 탈북민을 다르게 본다. 인권을 생각한다. 자유를 생각한다. 윤지가 뿌듯하다. 어머니가 원하신 일 하고 있다. 책이 출판된다. 제목. 강을 건넌 일기. 어머니의 마지막 암호. 표지에 어머니 사진. 젊었을 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서점에 나간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산다. 읽는다. 리뷰를 쓴다. 눈물 없이 못 읽었다. 내 어머니 생각났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윤지가 읽는다. 리뷰들을 울면서 고맙다. 어머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겨울이 온다. 2016년 2월 5일 어머니 기일. 12년 윤지가 강을 찾는다. 두만강. 중국 쪽. 어머니가 쓰러진 곳. 눈이 쌓였다. 하얗다. 조용하다. 무릎 꿇는다. 눈 위에 꽃을 놓는다. 하얀 국화. 사진을 놓는다. 어머니 사진. 초를 켠다. 촛불. 흔들린다. 바람에. 하지만 꺼지지 않는다. 절한다. 엄마. 왔어요. 다시. 눈물이 흐른다. 엄마 덕분에 저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엄마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감동받아요. 존경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제 엄마라서. 손을 모은다. 기도한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싸움은 끝났어요. 진실은 살아남았어요. 엄마가 지키신. 일어선다. 강을 본다. 얼음이 하얗다. 햇빛에 반짝인다. 아름답다. 평화롭다. 어머니가 건넌 강. 어머니가 자유를 향해 걸은 길. 이제 그 길 위에 꽃이 핀다. 희망의 꽃. 평화의 꽃. 자유의 꽃. 돌아선다. 마을로. 그리고 그 너머. 서울로.
집으로, 새로운 삶으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삶, 어머니가 꿈꾼 삶, 걷는다. 목걸이를 만진다. 따뜻하다. 햇빛에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다. 함께 걷는 것 같다. 미소 짓는다. 엄마, 함께 가요. 앞으로, 미래로, 자유로. 해가 진다. 천천히. 하늘이 물든다. 주황색, 분홍색, 금색. 아름답다. 새들이 난다. 자유롭게. 강 위로, 국경 위로, 선을 넘어. 자유롭게. 윤지가 본다. 올려다본다. 저 새들처럼 어머니도 자유로워졌을까? 그렇다. 분명 어머니는 자유다. 진실 속에서, 사랑 속에서 영원히. 밤이 온다. 별이 뜬다. 수많은 별 반짝인다. 하늘 가득. 윤지가 본다. 저 별 중 하나 어머니일까? 지켜보고 있을까? 그렇다. 분명 어머니는 저기 있다. 빛나고 있다. 영원히. 엔딩. 화면이 천천히 밝아진다. 새벽. 강. 안개가 걷힌다. 천천히. 부드럽게. 강물이 보인다. 흐른다. 조용히. 평화롭게. 얼음이 녹는다. 봄이 온다. 생명이 돌아온다. 희망이 피어난다. 자막. 리화순 1960-2004. 그녀는 강을 건넜다. 진실을 들고, 사랑을 안고, 자유를 향해. 그녀의 딸 윤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